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온 한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매장이 즐비한 시내 면세점이나 화려한 궁궐이 있는 서울 한복판으로 향하는 대신 곧바로 지방 소도시로 향하는 고속철도에 몸을 싣죠. 그리고 도착한 낯선 동네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미슐랭 별이 붙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허름한 간판이 걸린 평범한 골목 백반집입니다. 쟁반 위에 빈틈없이 차려진 6,000원짜리 소박한 찌개와 밑반찬을 마주한 이방인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이것이 진짜 한국의 맛이라고 감탄하죠. 과거 우리에게 익숙했던 외국인들의 뻔한 쇼핑 투어 공식이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아주 철저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랜드마크 대신 동네 밥집과 골목 커피숍, 그리고 시골 재래시장과 동네 편의점으로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죠.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이들은 서울을 제쳐두고 한국인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관광 통계 자료를 아주 찬찬히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관광 산업은 단지 길고 어두웠던 침체기를 벗어난 수준을 넘어 아예 새로운 역사의 정점을 매일같이 새롭게 찍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870만 명을 가볍게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라는 눈부신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이는 과거 대한민국 관광업계가 가장 뜨거운 호황을 누렸다고 평가받던 2019년에 1,750만 명을 아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대기록입니다. 전염병 사태로 인해 하늘길이 완전히 막히고 모든 교류가 멈추었던 처참한 시기를 생각하면 불과 몇 년 만에 시장이 회복된 것을 넘어 아예 국가 관광업의 기초 체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튼튼하게 진화한 것입니다. 국내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한국에 머물며 쏟아낸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이 무려 2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29조 원이라는 숫자는 국가 전체 국내 총 생산의 2.5%를 차지할 만큼 거대하고 묵직한 자본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웬만한 주력 제조업의 연간 수출액과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죠.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을 넘어 교통과 숙박, 그리고 유통과 미용 서비스까지 대한민국 내수시장의 핏줄 구석구석으로 거대한 외화가 쉴 새 없이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 2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과거처럼 몇몇 대기업이 운영하는 거대 쇼핑몰이나 면세점으로만 몰리지 않고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으로 골고루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통쾌하고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우리가 숫자의 거대한 크기보다 진짜 더 예리하게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본을 들고 한국을 찾아온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돈을 쓰는 방식과 여행의 목적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불과 몇 년 전 과거의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면 대형 관광버스의 단체로 우르르 올라타 누군가 정해준 코스만 수동적으로 맴도는 풍경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 명동거리에서 화장품을 싹쓸이하듯 쓸어 담고 번쩍이는 시내 대형 면세점에 길게 줄을 서서 명품 가방 쇼핑을 즐기는 매우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모습이 한국 관광의 정석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유명한 장소 앞에서 V자를 그리며 인증 사진을 찍고 서둘러 떠나는 거대한 쇼핑몰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관광을 뜻하는 단어와 평범한 일상을 뜻하는 단어가 절묘하게 결합된 일상 휴가라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한국 관광의 거대한 물줄기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유명한 곳만 쓱 둘러보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떠나는 보여주기식 여행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처럼 며칠 동안 그 동네의 평범한 일상을 직접 살아보고 깊게 호흡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름 모를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을 유유히 걷고 현지인들이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장을 보는 동네 대형마트에서 요즘 유행하는 과자와 즉석밥을 고르며 아주 깊숙한 삶의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한국인들이 한강공원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퇴근길 비좁은 골목 식당에서 고기를 굽는 생생한 일상을 지켜본 외국인들은 억지로 꾸며진 화려한 관광지보다 날 것 그대로의 진짜 한국을 맹렬하게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정돈된 고급 숙박시설의 조식 뷔페를 마다하고 아침 일찍 동네 시장에 허름한 국밥집을 찾아가며 전용 관광버스 대신 복잡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직접 갈아타며 현지인들의 출근길 풍경을 피부로 부대낍니다. 남들이 다 가는 흔한 명소에서 남들과 똑같은 구도의 사진을 남기는 대신 아무도 모르는 비좁은 골목길, 모퉁이 카페에서 자신만의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에 훨씬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이렇게 일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정하게 스며들어 한국인들의 진짜 펄펄 끓는 삶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이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 경제를 화려하게 부활시키고 29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완전히 새로운 관광산업의 진정한 주인공들입니다. 이토록 낯설고 신선한 일상체험 여행이 대한민국 관광의 확고한 대세로 굳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은 바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의 재방문율 지표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인바운드 관광 관련 데이터 플랫폼이 2026년 초 방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조사 결과를 꼼꼼히 뜯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수치들이 등장합니다. 전체 응답자의 79%가 1년 안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재방문 의지를 밝혔죠. 더욱 충격적이고 고무적인 사실은 최근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을 무려 3회 이상 반복해서 찾아온 충성도 높은 단골 관광객의 비율이 전체의 4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한국 특유의 매력에 푹 빠져 끊임없이 비행기표를 끊고 다시 찾아오는 셈입니다. 과거 대형 관광버스를 타고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던 단체 관광객의 시대가 저물고 자기가 직접 일정을 짜고 소셜미디어에서 본 골목을 찾아다니는 개별 자유여행객이 시장의 주류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음을 객관적인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횟수가 늘어나고 낯선 땅에 대한 경험치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사람의 호기심과 발걸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더 깊고 은밀한 곳을 향하게 마련입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창 최상단에 뜨는 서울의 화려한 번화가와 거대한 궁궐,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보던 유명 랜드마크를 맴도는 것에 크게 만족합니다. 하지만 2번, 3번 방문이 거듭되면서 뻔하고 인위적으로 꾸며진 관광지를 벗어나 진짜 한국인들이 주말에 어디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평범하게 살아가는지 그 숨겨진 날 것의 일상을 몹시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려한 명동이나 강남의 대로변 대신 성수동이나 연남동의 미로 같은 비좁은 골목길을 걷고 값비싼 백화점 푸드코트 대신 허름한 재래시장의 비닐 천막 아래에서 매콤한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을 먹는 행위 자체를 그들은 가장 세련되고 힙한 문화체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외국인 전용 선불 결제 카드의 실제 전국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우리의 추론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아주 명확한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내린 뒤 가장 먼저 지갑을 열고 카드를 긁은 업종 1위는 백화점도 아니고 화려한 대형 면세점도 아닌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동네 한식당이었습니다. 무려 전체 결제의 22%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죠. 2위 역시 15%를 기록한 동네 골목의 작은 커피 전문점이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관광객을 상대하기 위해 외국어 간판을 달아놓은 으리으리한 식당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주거지와 밀착된 좁은 주택가 골목의 작은 백반집과 로컬 카페에서 막대한 외화가 쉴 새 없이 결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6,000원짜리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하나를 시켜도 멸치볶음과 콩나물 무침, 그리고 짭조름한 김구이 같은 여러 가지 밑반찬이 넉넉하게 상위에 깔리고 심지어 추가 비용 없이 계속 리필까지 해주는 한국 특유의 푸짐한 밥집 인심은 외국인들의 눈에 그 어떤 서양의 고급 미슐랭 식당보다 경이롭고 따뜻한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지역별 결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거대한 소비 혁명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23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쓴 전체 소비액의 89%가
오직 서울이라는 단일 도시에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지갑을 열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2025년에는 이 굳건했던 서울 집중 비중이 83%까지 뚜렷하고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을 벗어난 외곽과 지방 소도시에서의 결제 비중은 11%에서 17%로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소비의 패턴과 질감도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부유한 관광객들이 강남의 명품 매장이나 시내 대형 면세점에서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뭉칫돈을 결제하며 전체 관광 매출을 몇 살 잡고 끌고 갔습니다. 소수 고액 결제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수의 평범한 MZ세대 관광객들이 전국 곳곳의 동네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고 골목 카페에서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와 달달한 믹스커피를 마시며 수천 개의 작은 상권에 소액을 아주 빈번하게 흩뿌리고 있습니다. 1인당 쓰는 여행 총액 자체는 과거와 비교해 크게 늘지 않았지만 결제가 일어나는 빈도수와 장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쪼개지고 전국 단위로 확장되는 이른바 롱테일 소비 구조가 완벽하게 정착한 것입니다. 서울에만 갇혀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시원하게 이끌어낸 가장 강력한 1등 공신은 단연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촘촘하고 경이로운 고속철도망입니다. 우리에게 고속철도는 그저 평범한 출장길이나 명절 귀성길에 오르는 아주 흔하고 익숙한 교통수단에 불과하죠. 하지만 낯선 땅을 밟은 외국인들의 눈에는 전국 어디든 두세 시간 안에 가장 쾌적하고 정확하게 주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철도 시스템이 마치 마법의 양탄자나 다름없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놀라운 데이터를 살펴보면 외국인 기차 이용객 수는 2023년 143만 명에서 2024년 250만 명으로 무섭게 급증하더니 2025년에는 상반기 딱 반년 만에 무려 284만 명을 가볍게 돌파해버렸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1년치 전체 이용객 수를 훌쩍 뛰어넘어버린 이 무시무시한 데이터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더 이상 외국인들이 쇼핑과 화려함에 기대어 서울이라는 단일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기차표를 끊고 거침없이 지방 소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탐구하러 떠나고 있음을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편리한 예매 시스템과 단 한 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배차 간격이 글로벌 관광객들을 지방으로 흩뿌리는 완벽한 혈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거대한 부가 드디어 철길을 타고 전국으로 흐르기 시작한 짜릿한 순간이죠. 그들이 빠르고 편리한 고속철도를 타고 전국으로 흩어져 찾아낸 지방 소도시들의 성과는 가히 폭발적이고 경이롭습니다. 신라 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도시 전체에 고스란히 간직한 경주시는 3번 이상 한국을 찾은 단골 외국인들의 필수 성지순례 코스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번화가에서 화장품을 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 노래를 듣는 가벼운 유행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아주 깊은 역사적 뿌리와 전통을 온전히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경주로 맹렬하게 몰려들고 있죠. 이들은 서양식 고층 호텔의 푹신한 침대를 마다하고 나무 향기가 짙게 배어나는 고즈넉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뜨끈한 온돌바닥과 평온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이 아름답게 켜진 첨성대와 동궁과 월지 주변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서울의 삭막한 빌딩 숲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천년 고도의 신비로운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예스러운 기와지붕 아래에 자리 잡은 황리단길에 세련된 현대적 카페와 장엄한 고분군이 한눈에 어우러지는 기막힌 대비는 외국인들의 소셜미디어를 장식하는 최고의 인기 관광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화장품과 케이팝으로 시작된 얕은 호기심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탐구하는 깊은 애정으로 진화하며 그 중심에 경주가 아주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식의 도시 전주시는 더욱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경제적 기록을 세우며 맹렬하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진행된 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 전주를 방문한 외국인의 숙박 비율이 무려 74%까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전년도 49.8%에서 불과 1년 만에 엄청난 폭으로
비약적인 상승을 이뤄낸 기적 같은 수치입니다. 과거의 전주라는 도시는 외국인들에게 그저 낮에 한옥마을을 잠시 걷다가 비빔밥 한 그릇을 뚝딱 먹고 서울로 급히 돌아가는 짧은 반나절 경유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남부시장 야시장을 누비며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을 먹고 막걸리 골목에서 한국 특유의 푸짐한 주안상 문화를 밤새도록 만끽합니다. 외국인들이 낯선 지방 도시에서 늦은 밤까지 마음 놓고 어두운 골목을 돌아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 특유의 완벽하고 안전한 치안, 그리고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끝내주는 손맛을 자랑하는 압도적인 미식 인프라가 그들을 며칠씩 짐을 풀고 머물게 만든 것입니다. 전주는 이제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숙박을 하며 지갑을 활짝 여는 완벽한 체류형 관광지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이들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골목 상권에 떨어지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감성적인 철길 마을과 근대 건축물이 도시 곳곳에 고스란히 보존된 군산 역시 외국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사진 촬영 명소로 떠오르며 막대한 관광객을 맹렬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낡은 일본식 가옥과 빛바랜 간판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군산의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마치 아주 오래전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외국인 관광객들은 옛날 한국 학생들이 입던 촌스러운 복고풍 교복을 직접 대여해서 입고 초원 사진관이나 경암동 철길 마을을 배경으로 특별하고 낭만적인 인생 사진을 남기는 것에 열광합니다. 수백억을 들여 화려하게 꾸며진 대규모 테마파크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품고 있는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레트로 감성 자체가 아주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속철도를 타고 각기 다른 색깔과 매력을 지닌 소도시로 깊숙이 스며든 외국인들의 벅찬 발걸음은 지금 대한민국 지역 상권의 경제 지형도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낡고 촌스럽다고 외면했던 지방 소도시의 오래된 골목길들이 전 세계인들의 쏟아지는 찬사를 받으며 29조 원이라는 거대한 관광산업의 튼튼한 한 축을 당당하게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관광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가 써내려가고 있는 눈부신 기록은 유독 우리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습니다. 2025년 10월 공식 통계 기준으로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무려 300만 명을 거뜬히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화려하게 경신했습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만 무려 56만 명이 몰려오며 부산을 향한 폭발적인 사랑과 애정을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했죠. 부산이 이토록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듬뿍 받는 이유는 단순히 해운대와 광안리가 뿜어내는 탁 트인 푸른 바다라는 자연적 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눈부신 해변의 낭만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교한 의료 서비스라는 막강한 관광 콘텐츠가 아주 완벽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피부 미용과 성형을 아우르는 아시아 의료 관광의 절대적인 심장이자 거대한 허브로 맹활약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201만 명을 거침없이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전체 진료 과목의 무려 62.9%가 피부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의 서면이나 해운대 거리를 걷다 보면 얼굴에 회복용 밴드를 붙인 채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마주칠 수 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 매장에 들러 얼굴에 바르는 팩과 스킨케어 제품을 박스째로 쓸어 담는 것에 열광하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소비의 차원을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한국의 선진적이고 정교한 피부과 레이저 시술을 전문의에게 직접 받고 가는 단계로 산업 자체가 거대하게 진화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한국인들처럼 매끄럽고 투명한 피부를 갖기 위해 기꺼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며칠 동안 머물며 관리를 받는 진정한 의미의 K-메디컬 투어가 완성된 셈이죠. 낮에는 첨단 의료기기가 갖춰진 병원에서 고급스러운 시술을 받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힐링하는 이 완벽한 조합이 부산을 세계적인 의료 관광 도시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반전과 재미있는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목적이 아주 뚜렷하고 값비싼 수백만 원짜리 의료 소비를 쿨하게 마친 외국인들이
남는 시간 동안 향하는 곳은 최고급 백화점이나 값비싼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한국의 아주 저렴하고 소박한 일상 속으로 흩어져 푼돈을 쓰는 묘한 소비 행태를 보여줍니다. 으리으리한 미슐랭 식당을 찾는 대신 비좁고 허름한 동네 편의점이나 골목 슈퍼마켓에 들러 컵라면과 즉석식품을 바구니 한가득 쓸어 담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편의점 즉석 라면 조리기는 MZ세대 외국인들 사이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할 힙한 미식 코스로 꼽힙니다. 얼음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컵에 파우치 음료를 부어 마시고 참치 마요네즈가 듬뿍 들어간 2,000원짜리 삼각김밥을 까먹는 소박한 경험에 그들은 열광합니다. MZ세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소셜미디어에 화려한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대신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한국 과자를 고르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실시간으로 찍어 올리며 자신만의 여행 감성을 뽐내고 있죠. 저렴한 화장품과 각종 아이디어 생활용품이 산처럼 쌓여있는 다이소 매장 역시 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기적의 가성비로 불리며 한국 여행 시 반드시 들러야 할 쇼핑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1,000원, 2,000원짜리 물건들의 뛰어난 품질에 충격을 받은 그들의 생생한 후기가 해외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재미있고 놀라운 현상은 동네 식당 출입구 구석이나 사무실 탕비실에 흔하게 놓인 달달한 노란색 봉지 믹스커피의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쁜 업무 중 피곤할 때 종이컵에 대충 타 마시는 가장 흔하고 저렴한 카페인 충전 음료에 불과하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섬세한 미각에는 그 어떤 서양의 고급 원두커피보다 진하고 달콤하며 황홀한 마법의 가루로 통합니다. 프림과 설탕 그리고 커피가 빚어내는 이 완벽한 황금 비율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용 캐리어에 박스째로 꽉꽉 담기는 가장 인기 있는 필수 귀국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이 몰리는 핫플레이스 성수동에는 이 흔해 빠진 믹스커피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믹스커피 전문 카페까지 화려하게 등장하여 오픈 당일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대기줄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피부 시술을 받은 뒤 2,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배를 채우고 식후에는 100원짜리 달달한 자판기 믹스커피에 환호하는 이 기묘하고 짜릿한 역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흔해서 특별할 것조차 없는 소소한 일상들이 그들의 눈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힙하고 매력적인 한국 고유의 훌륭한 문화로 아낌없이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